약간 위를 상회하면서 외줄타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알트코인들만 뭐 미온적인 반등을 하거나 순환매 장사를 하기도 애매모호한 지금 상황이라서 어쨌거나 오늘 밤만 잘 고비를 넘겨보자 라고 반복해서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어떤 분들한테 이제 보시면 추천을 드릴 만하냐면 XRP에 투자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 XRP에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그래서 XRP만 투자하시는데 탁코인의 상승에 대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 아마 현실적인 자료와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XRP에 투자 안 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 경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아마 분명히 하나라도 가져가실 게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9일 전인가? 이 영상을 이 사진을 아마 올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러시아의 FPFS, 그리고 중국의 CIPS,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적은 건데, 인도에 보면, 인도의 스위프트인 SFMS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분이 똑같이 같이 이렇게 손을 꽉 맞잡고 있잖아요. 이 의미는 사실 비하인드는 이게 다 이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것을 상징화해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인포 그래픽을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고 확신이 훨씬 더 많이 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SPFS, SFMS, 인도, 그리고 CIPS는 중국의 스위프트,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자, SPFS는 CIPS랑 연결될 거다. 그리고 중간에 BSN이 있다. BSN은 R3와 또 연결돼 있고, R3는 XRP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R3와 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제가 스위프트 1.0을 넘어서 스위프트 2.0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베리 힐버트는 2016년에 리플은 스위프트 2.0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제가 추가적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만들어내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생겨나면서 그때 중심 이사로 계신 글렌 허친스라는 분이 있어요. 실버 레이크의 총회장인. 자, 그분한테 어느 정도 사이드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예측하지 않았나. 베리 실버트가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드리고, 요즘 들어서는 오페크 국가들이 다 이제 반미로 돌아서면서 이 교역에 있어서 지금 달러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추세이고, 미국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현재 추세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브릭스와 오페크가 러시아와 중국 쪽에 붙었다. 자, 이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보면은 내추럴 매드 777이라는 분이 2022년 3월 10일 날 트윗에다가 이 사진을 하나를 게재를 해요. 여기 보면 CIPS 중국의, 그리고 SPFS 러시아, SFMS 이거는 인도의 스위프트, 그리고 ISO는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죠. 이걸 필두로 해서 어쨌건 이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정확히 딱 나와 있거든요. 이 사진에 보면은 SPFS 러시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사실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뱅크 오브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고, 뱅크 오브 러시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SPFS에 관한 정의와 관련돼 있는 항목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 SPFS는 또 터키하고 또 연관이 또 돼 있어요. 또 이란하고 또 연관이 돼 있고, 요 관점 보시면 되고, CIPS는 중국 인민은행하고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세 개의 축을 보시면 돼요. SFMS는 인도의 인트라넷이라고 해가지고 인도의 스위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서클 형식으로 사실 세 개가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간접적으로 리플사가 ISO로 관여가 돼 있고, ISO는 브릭스 국가의 통화망하고 또 관련이 돼 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리서치를 해서 퍼즐 조각을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진 한 장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저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세계 기축통화와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달러와 같은 그냥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영원히 그냥 1달러 아니야? 그렇게 보시겠지만 사실 이 전 세계 결제망, 국경 간 송금에 관해서 이 인프라망에 관해서 관여가 돼 있는 거지 그게 영원한 변하지 않는 가격의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 또 하나의 사진이 나왔는데 이거는 4년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가운데 리플사가 있고, 자, 리플사가 있고, 알리바바, 소뱅도 있고, 중간에 우버도 있어요. 아마 소뱅과 알리바바가 어떤 관계인지 아실 거고, 알리바바와 엔트파이낸셜이 어떤 관계인지 아실 거고, 그리고 여기 인도에 페이티엠이라고 있는데, 페이티엠과 우버가 어떤 관계인지, 뭐, 인도 시장 내에서 그런 걸 또 아실 거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리플사와 어떤 관계인지 아실 거고, 페이팔이 유니온뱅크와 중국의 유니온뱅크가 어떤 관계인지도 아실 거고 텐센트와 위챗페이와 그리고 스트라이프 그리고 알리페이가 또 어떤 관계인지 아실 거고 알리페이는 또 디디 출신과 어떤 관계인지 아실 거고 그러니까 복잡다단하게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다 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 관계가 맺어진 게 직간접적으로 맺어진 게 4년 전이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치시면 아마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하여튼 이거를 4년 전에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XRP 문보이즈라고 하는 분이 2018년 1월 9일날 이 글을 게시를 해요. 이게 원문은 원래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거 한글로 여기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을 하실 때 키워드 몇 개를 넣으시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다 보실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브릭스 국가를 좀 강조해서 많이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나 이제 중국하고 인도. 그래서 이거는 2021년도 10월달 자료인데 니케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니온 게이자이 미디어에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데이터를 뽑아낸 거예요. 2020년 현재 요 정도 추세죠. 그리고 조달러 단위거든요. 지금 보면 2030년이 되면 20 몇 조 정도 될 거다. 2040년이 되면 45조 정도 될 거다. 2050년이 되면 80조 달러가 훨씬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사실 브릭스 4개국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기 빠져 있네요. 현재로서는. 근데 어쨌건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될 거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CIPS, SP, FS 그리고 SF, MS를 통틀어서 그 비하인드에는 그 리플사의 신경망이 아까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하인드에 그게 또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구도가 형성되고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GDP, GNP가 서방 선진 국가들보다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면 사실은 제 채널에 여태까지 처음 생성부터 지금까지 모티브 탈달러와 달러의 붕괴, 장기적으로 달러의 붕괴와 가상자산의 제도권 수용, 가상자산의 극상, 가상자산을 통해서 부의 이동이 시작된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퍼즐이 지금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 인도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라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개인분들의 생각이고 블랙록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그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신흥국에 이동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게 뭐 중국과 러시아의 오페크와 브릭스 국가들이 한 발 한 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달러를 배제한 상황에서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하인드에는 달러망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면서 스위프트 2.0의 구현이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이 어떤 분들한테는 복잡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왜 XRP에 투자를 하고 있나 그리고 현재 소송이라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올 여름이면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7월에서 8월 달 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은 시간 부하 내동하시거나 막 이렇게 한눈 팔지 마시고 직진하시는 XRP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포함해서요. 시청 감사합니다.